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본색 오늘은 좀 일찍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드디어 오늘 오전 9시 32분경에 자택에서 출발해서 지금 특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단에 보면 서울의 소리 영상을 받아서 현장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생한 김건희 출석하는 모습과 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현장의 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댓글,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찾아온 정치본색, 오늘이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방송으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김건희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낼 텐데 지금 시각이 9시 54분이거든요. 자, 오늘 오전 9시 32분쯤에 자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는 건 아니냐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특검 측의 그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10시 10분에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광화문 특검 사무실 앞에는 많은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포토라인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기자들이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현장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건희는 어떤 말을 남길지 굉장히 보시다시피 포토라인이 꽤나 길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에 내려서 도보로 몇 분간은 쭉 이동을 해야 하는데 김건희는 어떤 질문을 받을지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기현 대표님도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아침에 뭐 이렇게 예. 김건희 이제 출두하는 장면 직접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역시 이제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국민들의 바람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이제 확실해지지만 네. 결국 역사의 단죄를 받는 순간 김건희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직 대통령이었었죠, 윤석열이. 근데 그 배우자가 수사기관에요, 피의자로 출석하는 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예. 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남겨야 할까요? 김건희가 남겼던 모든 국정농단의 예. 흔적은 역사상 최초입니다. 역대 지금 대통령 배우자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위에서 대통령을 말 그대로 이제 안전뱅이 주술사가 네. 되어서 정말로 이제 칼춤 추는 하급무사의 역할을 이제 윤석열에게 시켰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저렇게 이제 출두를 하는데 저는 그 출두 장면에서 특히 포토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출두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예. 저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포토라인에 이제 서게 되면 그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그렇죠. 터지고 그렇게 바로 들어가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길게 지금 포토라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가 출두하는 장면을 좀 더 길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특검의 의도가 있었다. 두 번째, 저 정도를 기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네.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또 수사 받으러 이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느냐. 네. 이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김건희는 오늘 어떤 식으로든 발언을 하게 돼 있다. 그 발언을 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말을 남길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수사의 성실이 이제 임하겠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할 테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마 이제 궁금한 거는 수사의 성실이 임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김건희가 국민들 앞에서 할 이야기일 테고 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발언을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할 네. 것인지 아니면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무리를 빚어서 정말로 죄송하다라고 할 것인지 저는 조금 보태자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과 대국민 사과 형식의 네.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김건희는 오늘 작전은 확실히 서 있을 겁니다. 어떤 작전이냐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했다기보다는 바깥에 의견을 전달했고 여기에 대한 실행은 결국 윤석열이 한테 떠넘기기. 주도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할 가능성이 많고요.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잘 모른다. 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매우 계획된 매우 계획된 작전으로 출두를 하고 수사를 받을 것이고 본인이 사법 처리를 피하거나 또는 사법 처리를 받더라도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한 상태에서 지금 출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본인의 이제 사전 기획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계환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불이 나게 좀 와주실 수 있냐고 읍소를 했는데 제가 너무 뭐 흔쾌히 힘있나요? 오라 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날이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날만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정계환 대표님께서는 김건희가 그나마 조금 길게 마련된 포토라인을 쭉 걸으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남길 것인데 그 메시지는 본인은 약간 잘못이 없다라는 쪽 혹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단 김건희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 어떤 얘기 남길 것 같습니까? 예측. 네, 저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예. 그 장면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근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제 열어봐야 알 문제긴 한데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더 이상 그렇게 도망갈 곳이 생각할까요? 없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출석을 할까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김건희라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고 김건희라면 난 아직도 뭔가를 주무를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나한테 그 씌워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일단 지금 가기 전에 뭐 열심히 수사의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과연? 믿어야 될까요? 믿으십니까? 아유, 저는 솔직히 믿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는 사안이 대략 한 5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안 개별적으로도 워낙 크잖아요. 하나 다 커요. 다 사실은 특검 사안이죠. 하나하나 다 특검 사안이에요. 예. 그러면 오늘 하루에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조사가 시작되면요, 의외로 시간만큼 조사 내용이 많지는 못해요. 가면 처음에 인사하고 예. 앉아서 티타임 그리고 없을 거라고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시간이 빠듯하긴 하겠죠. 예. 그래도 최소한 이제 그 신상 관계에 대한 조사는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예. 그거 하고 뭐 하고 묻고 답하고 하다 보면 몇 개 안 해도 질문 몇 개 안 해도 한 5시간 그냥 지나가 그래요? 버리거든요. 신상에 대한 질문만 해도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예. 의외로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저 생각인데 오늘 열심히 조사해도 지금 혐의점에 대해서 10%도 접근하기 힘들 만큼 혐의가 너무 많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너무 혐의가 많아요. 예. 하나하나 뭐 이번 조사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2차, 3차, 4차 계속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예. 부분인 것 자, 같습니다. 이제 2차, 3차 조사 불가피할 것이지만 네. 이제 오늘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일단 조사하면 기관은 시킬 겁니다. 네. 그런 조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증거들로 구속영장은 청구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구속 상태에서 이제 2차, 3차, 4차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이 이제 아마 이제 특검의 그 일종의 고려 사항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건희는 아마 끝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쇼를 하기 위해서 쇼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예. 이 사람 자체가 아예 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한 말과 뒤로 돌아가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이 너무나도 본인은 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민들 앞에서는 예전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여러 가지 학위 논문 그리고 경력 위조와 네.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고개 푹 숙이면서 국민들 앞에서 저는 조용한 내조로 내조만, 살겠습니다. 예. 하고 난 뒤에 저 여자가 벌인 일이 3년 동안 정말로 역대급 아니 역대급도 아니죠. 그냥 세계 최초로 했던 그 국정농단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건희가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 과거에 검찰이 조사한 행태를 보면 콜검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막 휴대폰도 다 반납해 가면서 김건희가 오라는 장소에 가서 막 이렇게 조사받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특검 측은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특검은 어떤 식으로 이제 김건희를 이렇게 핸들링하면서 조사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쇼를 위한 쇼를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를 특검 측에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뭐 특검 부담이 클 거예요. 예. 왜냐면 국민적 기대도 크고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판단과 법의 판단은 또 약간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법의 판단은 어쨌든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증거 관계를 면밀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을 해버리면 좀 수월하겠지만 예. 김건희가 자백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그러면 자백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재반 증거들을 가지고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자백 없이도 유죄를 입증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객관적 증거 수집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건데 예. 일단 그동안 특검에서 사전 준비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추궁하면서 좀 김건희의 자백 또는 뭐 실수로 있는 대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치고 들어가는 데 집중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고 얼마나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김건희가 출석하기 전에 명태균도 불러서 조사했고 이종호는 구속이 됐고 또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유경욱 행정관도 조사를 해서 이게 차근차근 좀 빌드업을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 솔직한 제 생각은요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김건희. 그래요? 네, 김건희 왜냐하면 한두 예. 사람 진술이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특검에서 얼마나 벼르고 있었겠습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 궁금한 건 말이죠. 네. 이렇게 빌드업이 다 됐어요. 증거도 충분합니다. 주변에 증언도 넘쳐나고. 네. 그런데 피해자한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보통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부권 행사하겠죠. 거부권. 말 안 해 이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예. 사실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는 또 양형을 정할 때는 다 피의자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드러나는 예. 것이고 아마 김건희는 좀 오늘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일 거예요.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건희의 목전의 위협은 당장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네. 근데 구속영장 발부를 할 때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증거인멸의 그쵸. 우려 또는 예.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오늘 그것 때문에 출석하는 거거든요. 나 협조하고 있어 출석했어. 보여주려고. 근데 네. 막상 출석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부권 몰라요 이래 버리면 네. 수사 협조를 안 하는 게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는 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다고 있는 대로 얘기하면 자백이 될 수도 있고 자, 지금 속보 좀 전해드려야 예. 되는데 김건희 속보는 아니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추미애 의원이 지금 임명이 되었다라는 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 어제 예. 탈당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시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하겠다라고 또 특단의 결론을 내렸네요. 매우 예. 신속하게 움직인다. 최 장군 참 언니네요. 최 장군 언니 추 장군이 이제 법사위원장이 되면 아마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금 부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미애 의원이 아마 지금 국방위 소속으로 지금 돼 예. 있죠. 그런데 이제 법사위로 옮겨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식 중에서는 저는 굉장히 청량하게 지금 들리는 네. 제대로 이제 법사위가 굴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의원이 지금 바로 제명 조치를 하겠다. 당규 제18조에 따라서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아예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순을 밟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저는 일단 우리 정청래 신임 대표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잘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춘석 전임 법사위원장의 잘못은 절대적인 잘못이에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잘못이기 때문에 바로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국정 동력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보면 또 이걸 또 꼬리 끊기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또 되돌아보는 네.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되고요. 저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법사위원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부터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좀 분위기가 제가 읽는 분위기는 네. 추미애 의원님께서 법사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근데 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서. 근데 좀 그 정도 내부 소통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말씀처럼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서 지금 법사위원장님 되시면 네. 또 정천회 신임 대표님께서 노련하고 경험 많고 추진력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 말씀도 하셨고요. 딱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죠. 지금 예. 초기에 우리 개혁가자들이 많은데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김병기 선수로 원내대표도 보면, 선수로 보면 좀 안 맞죠. 지금 국회의장 지금 뭐 하는 정도의 네, 선수 네. 육선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이 실리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까지 이제 준비하면 자기 대권 주자로 지금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지금 법사위의 위원장이 중요한가. 지금 국민들이 매우 지금 내란 네. 대책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입법 과제가 있는데 추미애 장관 정도, 추미애 의원, 추미애 위원장 정도 아니면 이거 돌파하기 어렵다고 해서 본인도 일단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지만 매우 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법사위원장 자리가 선수로 보면 좀 맞지 않지만 그런데 이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인물을 투입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예, 있겠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자리인데 뺏어가서 그렇다는 네. 말을 또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선수를 좀 누를 필요도 예. 있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왜 정청래 신임 대표님께서 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을 제명을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개인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선택인 거죠. 그쵸? 이춘석 의원이 선택을 우리 한 예전에 거죠.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예. 윤석열 탈당시킨 걸로 우리가 많이 비판을 했었지 네. 않습니까? 제명 대상인데 왜 탈당을 시켰느냐? 네.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정청래 신임 대표님께서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 잘못된 것을 감싸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그래서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예.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칫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기에 더 엄격하게 예. 바르게 세워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이번에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인물을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 많은 분을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예, 법사위원장 예, 정권 초기에 제일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춘석 전임 위원장님의 이번 이런 행태에 사실 민주당 우리 당원분들께서도 네.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실망을 실망하시고 했죠. 분개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해요. 평시 때랑은 또 완전 다르죠. 지금 이번 네.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고 내란 종식 성패를 좌우하고 네. 검찰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자, 관련 지금 이슈를 이제 잠시 후에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아마 지금 출두를 할 건데 지금 현장 영상 네. 지금 이제 다시 나오는데 자, 김건희가 탑승한 차량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 아주 임박한 상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저렇게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아유 말이 안 나오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말이 안 나오지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분도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신데요. 좀 냉철하게 예. 차분하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해 주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김건희가 탄 차량 지금 검은색. 김건희가 지금 내리고 내리는 있습니다. 거 화면 크게 좀 예, 띄워주세요. 자, 저희가 전체 화면으로 지금 영상을 생중계를 해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민의힘 강력하게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가도장 정권 세무조사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 구속! 김건희 구속! 김건희 구속!
자, 현장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김건희 검정색 상하이 스커트 하의를 입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 뒷모습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단 포토라인을 쭉 걸어가면서 그 지지자들의 환호성도 있었고 취재진에게는 별말을 남기지 않고 지금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지금 뭔가를 말을 남기고 있는데 제가 다른 언론사의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이 말을 저희가 입수가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기자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면서 몇 마디를 하고 또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끝까지 지금 옆에서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고 있고요. 김건희는 뭐라고 얘기를 남겼는데 어떤 워딩을 남겼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입수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오늘 평소가 아니죠. 약속된 시간이 10시였는데요. 10시 10분경에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지각해도 되는 겁니까? 한 2시간 정도 밖에서 기다렸던 네. 사람 생각하면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네. 김건희 모습에 참 저도 예상이 이제 예. 잘못됐지만 참 정말로 국민들 생각 안 하는 아나무인격의 예.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가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지 지금 예. 기자들이 아마 이제 속보 이렇게 나올 것 네.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계속 좀 논평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자막을 하나 확인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국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할 테고 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묵묵부답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들어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정말로 지금 왜 이렇습니까? 막 그 흥분을 하거나 또는 시원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순간적으로 착잡하다는 찝찝하죠, 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착잡하다. 저렇게 될 걸 자기 인생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니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길래 저런 자신의 인생 종말을 예측을 전혀 못했을까.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나니까 지금도 누군가의 이런 지위나 또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땡땡이다. 여전히 건재하다. 그들은 김건희를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세계 통일을 하고 남북한이 정말로 한 나라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상황 노릇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여전히 땡땡이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예. 김건희한테 아직도 뻔뻔질을 하는데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 원래 그것이 우리 국군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뭔가 배후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들이 완전히 집단적으로 광기 상태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김건희의 생각이 아니라 그쪽에서 지금 몸담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쪽의 전언인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정말로 미친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고 김건희가 참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서 참여하고 본인이 이제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하지만 저 장면을 보는 저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하다 이런 말씀. 이런 워딩을 남겼네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겠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나라가 뒤흔든 입 벌고 아니에요. 또 하는 꼴 보세요. 그때서 고개 숙이고 예. 조용하게 내조하겠다는 그 말의 워딩과 지금 했던 똑같습니다. 그 말이 예, 아무것도 아닌 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제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 잘 받겠다. 근데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참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예. 참 착잡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와 또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회 발전을 발목 잡아버린 거예요. 퇴행했죠. 너무나 네. 큰 피해를 줬고 또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일이 아닌데 대표님 하셨던 말씀처럼 뿌리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갔을까? 숨어 있는 뿌리 잘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발본색원해야 되고요. 제가 누차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윤석열, 김건희 처벌하는 걸로 대리만족 없고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앞장세워서 이익을 취하려고 맞습니다. 했던 자, 윤석열, 김건희를 뒤에서 조종하려고 했던 예. 자,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욕심을 네. 채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 찾아내서요. 벌 줘야 되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고 저는 맞습니다. 수사도 그런 방향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국민분들이 원하는 것일 테고 국민분들도 좀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고 좀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이걸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역사 앞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비극을 다시 겪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부만 네. 처단한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뿌리를 뽑아야 잡초는 뿌리를 뽑아야 뽑아지는 네, 겁니다. 뿌리를 뽑으려고 지금 의원직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다는 장면은 아마 두고 이제 회자가 될 건데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네.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다 밝히고 제가 필요하다면 법적 단죄도 수용하겠습니다. 예. 라고 해서 일말에 그것도 생기지도 않겠지만 그나마 인간된 도리로서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최소한 애처로움을 좀 느낄 수 네. 있도록 하는 발언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 말은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김건희를 만났던 사람 과거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 윤석열이 김건희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김상국 의원을 이렇게 만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을 서로 관찰하지 않고 직관으로 와 정말 잘생기셨네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인물이네요. 와 인상에서 바로 명석감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라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김건희는 첫 마디에 그 상대가 혹하도록 네. 아주 특유의 화법으로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 최초 결혼을 한 남편 있지 않습니까? 의사. 그 의사 예. 박모 원장이라는 네. 의사의 가족들을 만나서 했던 것이 지금도 그 시어머니가 당시에 며느리 너무너무 잘듣다는 것을 아이고 어머니 오늘 옷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인상이 보니까 건강이 다시 회복된 것 같네요. 아이고 그런 웃는 얼굴이면 100년을 사셔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를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 이런 특유의 화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한편으로 보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본인의 그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들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섭더라. 이 여성은 왜 저런 말을 하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한테 접근한다는 것이 이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장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미 본인은 대통령의 영부인이었고 배우자였고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사실은 주범일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자신을 낮춰버리는 저런 이제 언어 선택은 뭐냐? 조금 전에 상대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높이 평가해 주는 것과 그 정반대로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낮춰서 마치 겸손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도 본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발언이다. 예. 이 사람은 그런 극과 극의 평가를 자신에게는 극단적으로 정말로 하대를 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높이 이렇게 칭송을 하는 방식의 이 화법이 그대로 저는 반영된 것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런데 김건희 잘 들어라 내 말을. 이 말을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부분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일단 짚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할 당시에 김건희의 표정을 저는 봤거든요. 김건희의 표정을 봤더니 이게 진심일까라는 의구심이 일단 들었습니다. 굉장히 계획된 발언이다.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거기에 더불어서 12월 3일 그때 윤석열이 그 이후에 무슨 말 남겼습니까?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밤에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윤석열의 그 발언, 김건희의 오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게 좀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하나 더 보태면 이제 드레스 코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화이트 톤에 검은색 이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저런 옷은 보통 어디에 갈 때 입습니까? 이게 국빈으로 중요한 행사 갈 때 대통령 영부인이 중요한 국가 행사에 갈 때는 저런 식으로 옷을 입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좀 화사하고 화려하고 색깔 있는 옷을 예. 입을 테고
블랙톤과 화이트 톤으로 저렇게 이제 했다는 것도 아마 드레스 코드는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고 갔을 것 같은데 보통 저런 거는 이제 조문 갈 때 입는 옷이 네. 대체로 저런 톤입니다. 제가 좀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흰색 셔츠에다가 단추를 다 잠그고 저렇게 이제 가는 것 헤어 메이크업도 다 받아 당연히 것 봤죠. 같네요. 저게 예. 지금 어떻게 상징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계산하고 이제 나왔을 텐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지금 자 특검에 출석을 하고 있다라고 전혀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저런 복장으로 갑니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다 좀 착잡하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좀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또는 극우 세력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기획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고 아무래도 이걸 좀 뭐 즐겁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착잡한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제 좀 그런 상황을 좀 기획한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논문 조작 그리고 학위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했었을 때도 저런 모습이었잖아요. 사실은 저는 조용히 내조만 하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약간 저런 느낌이었는데 오늘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메이킹을.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예. 당시에는 이제 대선 후보 때 이게 이제 나와서 할 때는 약간 가정주부인데 네. 남편이 대선 후보예요. 근데 자기가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소곳하게 이렇게 지금 사과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도 연출된 줄 몰랐지.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네. 저렇게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저 장면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출석할 때 장면과 자 저게 보통 이제 상중에 나갈 때 입는 옷인데 본인은 카리스마가 충분히 있도록 외관을 단장을 한 것 같고 헤어 메이크업 당연히 받고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상징 조작으로 치자면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신을 낮춰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 잘 받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평범한 여성 또는 50대 초중반의 수사 피의자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지 않습니까? 자, 저것이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이제 해석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저 장면이 본인이 여전히 힘있고 건재한데 나를 데리고 여기 가? 그러면은 상복을 입었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가면 누구한테 조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조문을 합니까? 상복을 하면 상중인 사람한테 이제 네. 조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으로 제가 이제 좀 과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매우 지금 정갈하게 단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블랙, 알겠습니다. 화이트 드레스 예. 코드에 머리가 단장되어 있는데 얼굴은 전혀 색깔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힘있고 센데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가는 것은 문상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해석 나올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고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을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예, 것인데 알겠습니다. 절대로 대충 예. 나왔거나 오늘 가서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예. 이런 방식으로 출두하는 장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연출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예. 해주셨고 오늘 오전 10시 13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가 출석을 했습니다. 취재진에게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오겠다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하고요. 명품백과 같이 기자들이 옆에서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은 12층이라고 하고 자 오늘 혐의도 많고 조사할 게 많은데 그 보도에 따르면 영상 녹화하지 않겠다. 심야 조사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심야 조사 안 하면 사실 오늘 조사를 많이 못 하죠. 예. 9시 이전에는 끝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예, 예. 되면. 예. 예예. 예. 자, 9시 이전에는 끝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게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2차 조사, 3차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예. 이제 조사받으러 들어갔는데, 자, 본인은 6시간 조사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또 한 사흘 쉬었다가 나오고, 네. 저 뭐, 얼굴 보니까 뭐 건강 상태가 나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실제 건강 상태가 나쁘면 조사 6시간 받고 집에 가서 사흘 쉬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러면 한 6개월 걸릴 거예요. 조사 다 하려면. 그러면 오늘은 이제 특검에서 김건희를 과연 6시까지 조사하고 말 거냐? 지금 조사는 법적으로 9시까지 지금 네. 가능하도록 당사자 동의를 받고 이제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럼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조사를 못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특검도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텐데, 오늘 김건희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를 하면 돌아가서 이제 핵심 사안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조사해서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받겠다라고 이제 하면은 영장 청구를 하면 되는데, 오늘 만약 6시까지 조사를 하고 집에 돌려보내면 그 다음날 소환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루 정도는 또 말미를 줘야 하고, 예. 근데 좀 출석하라고 협의하는데, 아, 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네. 못 가겠어요 하면 이틀 사일 그냥 그러니까요. 가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안 나온다고 만약에 2차 때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특검에서는 또다시 구속영장을 검토할 텐데, 근데 우리가 좀 그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특검이 어느 정도 기소 준비를 했을지를 우리가 100% 알지는 못하는데, 영장 발부돼서 구속이 돼버리고 나면 구속 기간 제한이 있어서 예.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확 줄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수사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돼버리면 또 기각이 될 수 있는. 나 기각이 아니라 나중에 예. 재판 때를 먹죠. 아. 그래서 저는 특검이 차분하게 예. 완벽하게 수사한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꼼꼼하게 챙겨가기를 좀 원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한 명 집어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와 관련해서 예.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뒤에서 실질적 지배를 한 자를 다 밝혀내야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오늘 수사 이후에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또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특검도 오늘 조사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또 확인을 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한 후에 또 불러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좀 차분하게 확실하게 조사해서 이제 꼬린을 시켜야 되는 네. 그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몇 가지 혐의 중에서 이것은 구속영장 청구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확신 있는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 청구를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예. 아니 오늘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오늘 조사를 끝내고 예. 그러니까 일단 오늘 집으로 조사를 돌려보내고 바탕으로, 예. 자 이거 영장 청구 바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에서 뭔가 진술을 확보한다든지 이것은 빼박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 나오면 이제 될 거고, 전반적으로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저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두 번 정도 더 확실하게 다지고 가자라고 이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예. 혐의 사실이 많아요. 예. 범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구속시켜놓고 조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조사하는 건 어렵습니까? 그건 별건 조사가 되는데 별건 조사는 형사소송법상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이 마음이 엄청 급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경우에는 네네.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장 청구 사유에 넣지 않았고 네네. 외환죄는 구속이 돼 있고 5가지 혐의로 재구속한 뒤에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별로 갈 수는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 별건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김건희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련된 사람들 다 찾아내서 네네. 발본색고 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조사가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김건희가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못 벗어나도록 탄탄하게 증거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나중에 법원에서의 혼란을 줄여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정말 특검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 법 절차예요. 예. 나중에 법원에서 딴소리 안 나오게 탄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일단 범죄 혐의 사실도 너무 많고 또 혐의 사실 간의 연관이 다 돼 있을 것이고, 연관이 다 돼 있다 보면 하나의 범죄 사실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다른 범죄 사실과 연결이 또 될 거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구속영장 청구도 중요하지만은 면밀한 조사. 자, 그러면 김 의원님께 제가 이거 하나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박지원 의원님이 한 네. 라디오에서 김건희 이번에 특검에 출두하면 그날 밤 자는 곳은 구치소다.
그럴 라는 수도 얘기를 있죠. 그럴 수도 남기셨거든요. 있죠. 예,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십니까? 특검의 의지와 특검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이미 사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소환 조사는 형식에 불과한 정도다까지 네. 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구속시켜버리면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충분치 않고 실질적 자백을 얻어야 되고 자백에 따른 보강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야 될 상태다 하면 예. 영장 치는데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특검이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어느 정도 있느냐, 있느냐. 예.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범죄 혐의 사실도 많고 그 연루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류도 각양각색이고요. 특검 이거 기한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게 이런 발본색원 차원에서 맞다라고 보십니까? 아직 그 얘기를 꺼내기엔 좀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 조사 기간이 아직 제법 남아있기 예. 때문에 중요한 것은 특검이 수사를 정확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국민들께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이걸 얻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의 권한만 자꾸 요구해버리면 자칫하면 국민의힘 쪽에 도리어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정확하게 조사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김건희 조사는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특검이 면밀하게 사전 조사가 돼 있어서 오늘 김건희 소환 조사는 형식 네. 조사에 불과하고 그래서 네. 오늘 저녁에 바로 구속영장 칠 수 있어. 네. 이렇게 신속하게 힘있게 나간다면 또 구체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아무래도 뭐 피의사실 공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위법 행위가 안 되는 선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 어느 정도 특검에 충족시켜 준다면 특검도 예. 권한을 더 달라는 데 대한 충분한 또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김건희 이제 얼굴을 계속 보고 옷차림을 생각해 보니까 옷차림에 꽂히셨어요, 지금. 아니 이게 만만치 대표님. 않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가 오늘 보이는 저 태도는 네. 죄를 지은 범죄 피의자가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법에 따라서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 이런 자세와 전혀 동떨어져 있다. 우리가 김건희 지금 뭐 쫄아 있을 것이다, 어떨 거다, 병원에서 우울증 심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오면서 마치 그 병자 행세하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완전히 꼿꼿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해외 순방 나갔을 때 또는 기세가 살아있을 때. 국빈으로서 조문 갔을 예. 때 이제 이런 느낌의 지금 이미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김건희 저는 싸움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싸움의 시작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만만히 보면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예, 예. 싸움의 시작이고 그래서 특검이 예리하게 정말 예리하게 차분하게 말려들지 않아야 돼요. 예. 피의자 쪽에서 주로 쓰는 공격이 뭐냐 수사기관이 절차에 위법한 수사를 만들도록 자꾸 유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윤석열이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 그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절차를 문제 삼고. 거기에 휘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분하게 꼼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리는 빌미를 말이지만 주지 않아야 된다. 빌미를 주면 지는 겁니다. 절대 빌미를 줘서는 안 돼요. 지금 이제 싸움은 시작이거든요. 예. 싸움은 시작이고 윤석열의 내란죄와 지금 김건희의 여러 특검 사안은 본질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요. 내란죄는 네. 명확합니다. 그렇죠. 온 국민이 다 봤고요. 근데 김건희 특검 사실관계들은 예. 다 복잡해요. 예. 복잡한 그럼 일반적인 형사 절차로 진행될 때는 예. 보통 1년에서 2년 수사를 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요. 예. 수도 없는 사건들이 서로 예.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김건희 쪽에서 쓰는 야근 술수에 말려들기 쉽다는 얘기예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예. 시간에 촉박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치밀하게 못 빠져나가게 조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지금 김상욱 의원 말씀이 우리 댓글로 올려주신 애청자들 말씀하고 예. 거의 비슷한데요. 예. 와 우울증은 도피를 위한 핑계 이미숙님 이렇게 해주셨고 자신을 절대 낮추는 게 네.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빌드업이다. 저도 아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하님의 의 댓글을 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10년을 깨져 죄송하다라는 건 결국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빠져나갈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 게 빈님께서는 아닌가. 이 와중에도 얼굴 빵빵한 거 보니까 관리까지 받고 있네 이제라는 것인데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감방에서 제정신 아니게 팬티 차림으로 난동 부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야, 이것들 제정신 아니고 진짜 미쳐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야, 이건 이제 진짜 끝나네. 완전히 이제 끝판왕 보여주네 라고 하는 장면을 마치 180도 뒤집기라도 하듯이 오늘 김건희는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면서 상복 차림으로 나와서 빵빵한 얼굴에 무슨 휠체어 차고 환자가 지금 저렇게 합니까?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한 기색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억울하다는 눈빛. 제가 계속 생각나는 땡땡이 요즘 위험하다고 저보고 취재하고 수사 의뢰까지 해야 된다는 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땡땡이 누구예요, 대표님? 그 사람이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네, 지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예. 알고 천공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천공이 예. 화면에서 가려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천공이 하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행적을 추적해 보면 예. 여전히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혹, 주장이 있어서 요거를 상대를 명예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김건희와 뭔가 서로 대표님 교제하고 하신 있는 거 말씀부터 명예훼손죄 해당 안 돼요. 안 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저는 지금 약간 숨지기고 있었거든요. 저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예, 여기 이건 이 제작진의 의견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자막을 넣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예. 이런 움직임,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은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최근에 서울의 소리에 출연하셨던 그 모 이제 회장님이 직접 전화하니까 목소리예요. 울림이 하나도 바뀐 게 없고요. 상대가 옆에 같이 있다니까 그 새끼 이런 말을 바로 이렇게 하니까 쫄아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특정한 상황에 시련이 닥쳤을 뿐 우리는 이거 극복하지 못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판사도 돈 주면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데 검사까지 되는데 네.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자 대표님 이 지점에서 물론 그건 과거 발언입니다. 판사라고 돈 싫어하는 판사 봤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최은순 장모가 했던 그 과거 발언인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취지잖아요. 천공 플러스 김건희 일가가. 그러면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일반인의 상상의 영역에서는 이제 특검이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는데 국민들은 여기에서 천공이 갑자기 어떤 걸 판세를 뒤엎을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일단은 말씀 올렸던 것처럼 내란죄와 지금 예. 김건희 특검은 내용이 좀 달라요. 김건희 특검은 하나같이 다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또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쪽에서 뭔가 기획하고 작전하고 또 법적으로 방어를 하고 또는 수사기관이 실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테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는 뭐 지금 조사받으니까 본인은 정신이 없겠죠. 근데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증거관계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할 개연성도 분명히 있죠.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좀 올리는 말씀이 사실 우리 국민 감정으로만 보면 당장 잡아서 족치고 싶죠. 당연하죠. 국민 감정으로만 보면 용납이 안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예. 자, 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는 특검이 쫓기지 않게 차분하게 면밀하게 치밀하게 예리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특검이 여론에 쫓기기 시작하면 예. 실수를 해버리면은 네. 그때 김건희 쫓아내가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지금 믿어주고 힘을 실어줘야 돼요. 예. 정말 오늘 당장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구속도 타이밍입니다. 어떤 타이밍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소할 준비가 됐다. 그리고 뭔가 더 이상 증거인멸을 못하게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여러 가지 이런 타이밍들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 타이밍 좋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안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사건들이에요.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이 사건들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얼개를 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믿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예. 응원해주고 좀 우리 특검이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댓글로 주신 분 다음 순서는 최은순 기분 좋다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김건희 특검은요
지금 특징이 복잡하다 했잖아요.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얽혀 있는 사람도 많고 또 다 돈 문제거든요. 예. 이익 본 사람도 많아요. 네. 다 찾아내야죠. 예. 제 말은 그겁니다. 그 다 찾아내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사실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최은순과 그 내연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거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충식. 또 빼놓을 수가 없고 네. 사실 아직까지는 오히려 뭐 이종호라든지 뭐 명태균이라든지 꼴속 너무 많아. 네, 그 이제 뭐 여러 관련 그런 인물들 세간에 그 오르내렸던 인물들 그런 인물들은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네. 오히려 최은순이나 김충식이나 약간 베일에 가려진 듯한 느낌의 인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수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도 있는 것 예. 있고요. 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들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인지 사건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술술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대표님의 말씀의 차원은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최은순이나 잡아내야죠. 김충식. 거기를 살려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거기를 잡아내야죠. 일단 돈이 있고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 차명으로 돼 있으니까 찾을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냥 수백억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 저는 뭐 조단이라고 보죠. 해외 빼돌린 것까지 예. 다 합치면 이미 해외에서 자금 관리책이 있다. 구체적인 이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실제로 국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는 꼬리를 잡아가지고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는 방송 끝나고 누군지 이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돈이 일단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혐의 사실에 대해서 뺄 수 있는 건 다 빼려고 시도할 거예요. 일단 구속은 감수하고 있죠. 문제는 구속 기간이죠. 자 지금 5년만 살면 자 벌써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몇 개월 지났습니까? 3개월 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9개월 심하게 네, 2개월 이야기하면 지났죠. 예. 예. 자 그러면은 4년 7개월 뭐 4년 10개월 남았다 9개월 남았다 그때 반전을 지키면 우리는 다 사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에서는 이것은 정치 탄압이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우게 한 것이고 오히려 외부의 세력이 공작에 의해서 우리 집안을 도륙내고 있는 것이라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거구극단 세력과 계속 연결을 하면서 간다. 이거를 절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최은순, 김충식만 한정 지어서 얘기해 본다면? 자,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주동자라고 하지 않겠죠. 아,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나는 모른다. 내가 통장만 예를 들어 정교환한테 맡겨놨는데 저것들이 굴리는 모양이다. 나는 비밀번호 관리 이런 거 안 했다. 내 부인할 것이다. 부인을 그러니까 시인을 100% 한다거나 부인을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 놓고 일부 시인을 하고 절대 다수를 부인을 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최은순도 나왔을 때 지가 하는 것은 아 자기는 모른다.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는 최은순이 저지랄 내가 돈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검사가 결정했고 수사관이 결정했고 경찰이 결정했고 판사가 결정했는데 왜 그게 내 책임이냐. 그럼 나중에 이제 찌끄레기만 않습니다. 자, 사문서 위조, 예. 그다음에 강요죄,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범죄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사범으로 우리가 보통 처벌할 때는 형사범이지만 이게 뭐 살인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자 내가 뇌물을 줘서 검사를 샀다라고 하는 거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사자 받은 사람도 안 했다. 준 사람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양쪽의 이익에 부합하다면 누가 그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끌고 가서 조사를 해봐야 공무원들 뇌물을 받은 사람과 연계를 시키는 것을 확정적으로 가져오지 않고서는 공범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저는 계산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과거에 정대택 씨의 그 발언이나 증언들을 보면 검찰, 판사들과 연루된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덮어 씌우고 징역 보내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일가에 과거에 썼던 방법이 통하겠습니까? 지금 검찰 분위기, 지금 판사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분위기로는 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검사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아마 그때는 뭐 윤석열이 아무래도 현직에 있고 하니 그게 더 먹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좀 계속 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김건희의 변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김건희의 변호인은 전 극한 직업일 것 같은 느낌? 네, 그래도 예. 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수사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변호인이 어떤 방어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 걸까? 저는 지금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기획되고 의도된 연출된 장면으로 저는 느껴지고 예.
이런 기획 의도 연출에는 김건희를 변호하는 변호인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녹아있다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김건희 개인의 사건이 아니에요.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권에 같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 발빠르게 다들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걸 변호인이 어떻게 지금 틀을 잡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발본성원해야 된다는 얘기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김건희만 보고 아유 밉네 때려 죽이면 돼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슨 작전을 짜고 있는 거지? 왜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거지? 글쎄요. 저는 일단은 만약에 김건희 측 변호인이다. 김상욱 의원님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자들이 많아요. 예. 그럼 이 관련자들이 입김이 얼마나 센지에 따라 또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입김이 세다면 예. 김건희는 수사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 겁니다. 시간을 끌고 그럼 시간을 번 후에 자기들 간에 여러 가지 관계를 맞춰버릴 수도 있죠. 왜냐면 사실 사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관련된 사람도 너무 많고요. 네. 아마 특검이 세밀하게 다 파악은 아직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럼 일단 시간 벌게 하자. 시간 벌게 하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이면 김건희의 표정이 어떨까요? 글쎄요. 들어갈 때랑 비슷한 표정으로 좀- 나올 것이다. 아니면 아니요, 좀 지쳐서. 많이 좀 영혼이 털려서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특검에서도 이번에 많이 벼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기본적으로 뭐 모든 걸 방어하지는 못할 겁니다. 네. 본인 뭐 실수로든 몇 가지는 자백을 할 것이고 그게 마음에 걸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반쯤은 영혼이 털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까 이제 굉장히 과묵한 그리고 침묵으로 또는 진중하게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들어가고 나서 직접 부장검사급이 지금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대면에서 앉지 않습니까? 아예 다른 분위기를 김건희 연출할 거예요. 평소에 사람을 만나는 방식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그럼 막 특검을 바깥에서- 칭찬하나요? 아니요, 뭐 특검을 칭찬하고 이제 이런 거보다는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좀 친근하게 이렇게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빠 하나요? 뭐 그 표현은 뭐 어떻게 오빠란 말 자주 쓰는 할지는 이제 사람으로 모르겠지만 유명하는데, 예전에 예. 최재형 목사님이 김건희 이제 이제 디올백 네. 관련해서 이런저런 거 보면 바깥에서 굉장히 과묵하고 침착하고 진중한 것처럼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자세 바꿔서 정말로 가르침 뱉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니 앞뒤가 완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받을 무섭다. 때는 네. 조사받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적극적으로 보니 조사 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변호사 물론 조력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느 선까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를 10분 발휘해서 내가 낸다라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검사가 인연으로 따져보면 다 윤석열과 연결이 간접적으로는 이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도 좀 더 활용하면서 조사 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나올 때는 정말로 영혼이 틀려서 나올 것이냐? 저는 그런 일은 없다. 김건희는 아까 들어갈 때 모습과 똑같은 방식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산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 패배했다. 오늘 내가 완전히 털렸다. 진짜 이제 뭐 두들겨 맞고 나온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윤석열보다는 윗질은 윗질이에요. 윗질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예. 한 수 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 여자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연출하는 거 이런 거 쏘가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말씀하셨듯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구속을 시킬 수 있는 단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조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속영장, 이게 좀 미래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김건희는 순순히 그 구속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응하겠죠.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뭐 특검이라 하더라도 최초 10일, 연장 10일, 최장 20일을 넘어 더 이상 데리고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속영장은 특검에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발부 신청 네. 여부를 결정할 거다 말씀을 네. 드린 것이고 우리가 구속만 해버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구속하면 10일, 연장 10일, 최장 20일 이상 수사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20일 안에 수사를 마칠 수 있어야지 네.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일 안에 수사를 마칠 수 있어야지 영장을 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함부로 영장 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뭐 영장 발부되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는 윤석열과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건 본질도 다른데다가 밖에 너무 많은 관련자들이 있어요. 이 관련자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작전을
작전을 짤 거거든요. 그럼 김건희와 밖에 숨어 있는 이 이익본 관련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될까? 저는 그게 좀 재밌습니다. 그 대질신문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많이 당연히 그 김건희 사건은 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다 그런 사건들이라서. 이익관계들이 다 다르고 다 서로 다른 주장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 특검이 좀 이 지점을 좀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대질신문을. 그래서 뭐 서로 이해관계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서로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면 수사가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 근데 오히려 대질신문 딱 했을 때 김건희가 위에 있었고 그 사람 이제 밑에 상하 관계가 만약에 엄격했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질신문 할 때 제대로 또 할 수 있겠는가? 꼭 대질 안 해도 예. 꼭 대질 안 해도 뭐 따로 불러서 예. 뭐 왜 이렇게 진술했는데 네. 뭐 사실대로 진술을 했고 야 진술했는데 너 어떡할 거야 하면은 또 본인 좀 심경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아무래도 다 이 상황이 여긴 다 이익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 손해 보는 짓은 절대 안 해요. 돈하고 알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협조할지 몰라도 돈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100%다 불고 있다. 저는 이제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지금 술술술 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 살아야 되고 김건희하고 특별하게 인연 유지해봐야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지금 불지 않는 사람 또는 네.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경제적으로 이어져 있는 고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 앞에 석고 대대도 해야 하지만 주위에 있는 자기 참모들한테 좀 하는 꼴 보세요. 윤상현 그리고 윤석열 이번에 이제 앞뒤 안 맞는 말 가지고 서로 지금 공방전 예, 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윤상현한테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전화 받았다고 윤상현이 대답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공격을 해버리고 있으니 자 똑같이 김건희도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제 이종호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네네. 블랙펄 이종호는 말 그대로 이제 심부름꾼이거든요. 여기는 뭐 돈을 지가 직접 조달해서 주포처럼 쏘고 이런 게 아니고 브로컬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다는 것은 심부름을 엄청 많이 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확실히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불었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걸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경제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가능성이 높고 경제관계에 여전히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불지 않겠지만 유경옥의 어제 유경옥 행정관이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지금 네. 뭐 가장 오랫동안 예. 김건희 옆에서 이제 일종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유경옥 씨가 이제 소환 조사를 다시 받고 돌아갔다는 것도 뭔가 메시지가 있다. 거기서도 붉게 나왔을 수 있지 네. 않느냐 확인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김건희도 이제 점점점 내부에서 구분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밀쳐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 제일 좋은 얘기예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빨리 자꾸 구속시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구속 당하면요. 예. 불게 돼 있어요. 야 이거 현실이네 하면서 더 이상 협조 안 하거든요. 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구속되고 난 다음에 심경 변화가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면밀히 조사해서 빨리 자꾸 구속시켜 가는 거는 이거는 뭐 어차피 그거는 다 개별 사건들이니까 네네네. 처리가 좀 빠를 수 있잖아요. 예. 20일 안에 이건 처리가 되니까 김건희 워낙 많으니까. 예. 근데 하나씩 구속하면 구속된 사람들 진술 나오면 모이면 예. 좀 속도가 더 붙지 않을까. 속도가 더 붙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 그 특검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과 관련한 이슈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얘기를 윤석열과 떼놓을 수 없어서요. 왜냐하면 윤석열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집행됩니까? 재집행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내일까지잖아요, 기한이. 정청래 대표님 하신 말씀처럼 똘똘 똘똘 말아서 이불로 똘똘 말아서 나와야 된다. 그게 되게 치사한 거예요. 예. 그 현상수사법 주석에 보면 원래 이거 강제 구인 가능하거든요. 예. 강제 구인 가능한데 주석서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나체인 상태는 네. 그 상태에서 강제 구인하면 인권 침해 문제가 있으니 그때는 구인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취지 해석이 있는데 예. 그 해석 믿고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인권 침해되지 않도록 이불로 고의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내일은 꼭 아니 내일 꼭 잡아왔으면 예, 1차 집행을 할 때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바디캠도 있었고 그리고 그 구치소 안에 CCTV가 다 있잖아요. 그 CCTV 영상도 찍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찍었다고 뭐라 한다며요. 그래서 CCTV 법무부 관계자는 윤석열이 동의하면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아니 그럼 본인은 아니 그 날이 더워서 이렇게 한 거였다. 계속 아니,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억울하면 공개할 수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말이 돼요. 날이 더워서 날이 더워도 예. 이제 말 그대로 구인하러 왔잖아요. 그럼 네. 옷 입고 나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일단 동의를 하면 공개하겠다라고 한 것을 있는 그대로 너무 쉽긴 받아들이지 하다. 말고 내일 만약에 강제 집행을 하러 갔을 때 네.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공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일단 일종의 선전포고를 윤석열 쪽에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일 다시 이제 강제 소환을 하면 서울구치소장도 지금 이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냈습니다. 자, 강제 인체하는데 구치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 수사관들도 좀 더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검사 한 명, 3명 수사관 한 늘린다고 명,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예. 이제 3명 정도 건장한 수사관들이 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윤석열이 똑같이 팬티 러닝 발음으로 재수복 수위를 벗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 벗으면 이제 찍힙니다. 아, 웃기잖아요. 예. 그런데 벗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건 공개가 이제 된다는 전제로 이미 이제 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본인한테 던졌기 때문에 오늘 찍는 거는 진짜 공개한다. 네가 왜 우리가 강제로 소환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하나가 있을 테고, 두 번째 윤석열이 벗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그래도 끌고 나오기가 좀 쉽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의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똘똘말이 굳이 하지 않더라도 수갑으로 채우고 바로 체압을 하고 끌고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이 장면도 어쨌든 채점을 해놓을 거라고요. 첫 번째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겠죠. 자, 강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정말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플러스 뭐 상해 같은 게 이제 추가되면 이거는 뭐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로 봤을 때 옷을 벗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 그럼 끌고 나오기 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일 수사관들이 가면 자진해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것저것 본인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게 끝이 나. 그러면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좋다, 오늘 나가겠다라고 아마 변호인하고 이미 논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 민중기 특검님 편안하게 윤석열 끌고 나오도록 조치하십시오. 쉽게 오히려 나온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찍어서 국민들 앞에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로 특검 앞으로 나가서 조사받는 장면까지 국민에게 공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 이런 아니 별로 신빙성이 아니 없는 제가 것처럼 이제 듣는데. 그 생각을 잠시 했어요. 뭐냐면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과거에 보여줬던 추태는 저 멀리 하고 좀 나이스하게 서로 나와서 조사 받으면 참 좋겠는데 만에 하나 좀 더 심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출연하셨던 이제 김종대 의원님은 그냥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일종의 뭐 자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을 워낙 이제 상식 밖을 벗어난 사람이니까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재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참 어떻게 개인적인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희망 말고 전망. 제가 알 수는 없는 일이라서 예, 그렇죠. 알 수는 없는 일인데 뭐 구치소에서 함부로 자해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좀 자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예. 경우들도 있는데 함부로 자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 더 이상 추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이제 저지라를 벌려놓고 나라를 정말로 진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감옥에 가 있고 내란 수개로 헌법재판소 파면까지 당해서 구속 혐의가 몇 가지입니까? 그렇게 해서 구속돼 있는데 거기서 자해를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진짜 버리자. 이거는 일말의 개전의 정도 없다. 이것은 우리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 중에 제일 심한 말이 저거 인간 되겠나 하는 거는 그래도 인간이 되라고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을 때 쓰는 말이고요. 우리 경상도 말로 사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이 저렇게 자해를 하는 일이 있으면 국민들이 완전히 버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만 그런 일을 상상하게 만드는 저 행태도 그러니까요.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완전히 국민들이 버릴 것이다. 김종희님께서는 우물을 쌀 수도 있어요라고 주셨는데 이런 전망을 뭐 커뮤니티에서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리는 이 상황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내일은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특검 예.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진짜 고생 많이 주변 하고 좀 얘기 계세요. 좀 들으십니까 특검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듣는 분 얘기들도 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안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부담 많이 느끼고 있죠. 예. 국민들 관심도 많고 부담은 많이 느끼는데 수사 협조가 잘 안 돼요. 네. 뭐 지금 뭐 저도 참고인 갔다 왔지만은 예. 그 이제 어제부터 이제 다들 이제 가시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동안에는 협조도 잘 안 됐고 또 사건이 내란죄는 뭐 상대적으로 명백하지만 나머지 사건들은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사님들께서 고생 진짜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좀 특검에 많은 분들 가 계시지 않습니까? 좀 힘내라고 네. 좀 많이 좀 응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또 영장이 집행이 되면 저희가 정치본색 시간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고 이제 다음 이슈 저희가 초반에 좀 얘기하다가 만 이슈인데요. 이제 추미애 의원이 새롭게 법사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 그렇죠? 칭찬해야 됩니다. 예. 속도면에서 빨리 움직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속도 면에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좀 나올 수 있는 잡음들이 많이 상쇄가 된 거죠. 없어진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이춘석 의원이 한 잘못이 너무나 절대적인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 예. 없는 잘못이고 이걸 감싸 안으려고 들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던 걸 따라가는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걸 초기에 예. 바로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재면체를 해버렸지 그 않습니까? 내부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 여기 이제 속전속결 그리고 이런 발발을 처음에는 다 했죠. 황당했죠. 예. 황당했고 가짜 뉴스일 거라 설마. 근데 변명 보고 이제 이건 아니다. 음. 변명이 너무 이상한 변명을 예, 했지 이제 않습니까? 보좌관의 핸드폰을 못 모르고 이제 갖고 들어가서 이제 이걸 봤다. 예, 다들 그래서 좀 예. 안타까워하면서 또 이제 이춘석 의원이 그 동안에 또 당 안에서 모범을 많이 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염려도 하고요.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네. 일어났다 치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 대응처럼 됐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벌어졌다 네. 이렇게 속도감 있게 대응하지는 못했을 것 그냥 같아요. 쭈뼛쭈뼛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내 기강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기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처분을 못하고 감싸안기 들어가는 게 당내 기강이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만약 이런 일이 있었으면 감싸안기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 감싸기 들어가고 아마 그 한가운데서 김상우 의원 혼자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까 뭐, 싶습니다. 어쨌든 예. 좀 빨리 예. 좀 이 혼란이 정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후임으로 추미애 네. 의원님께서 법사위원장님 임명이 이제 되셨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했던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요 일이 발생해서 한참 보도가 될 때가 오후 6시 정도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8시에 역전용사 방송할 때 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상황을 좀 지켜보자 조심하자 또는 이게 어떻게 민심이 돌아가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8시 방송을 하면서 바로 생방송으로 안진걸 소장한테 전화를 해요. 안 소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분 전북 익산갑 지역구고 호남이고 민주당 사선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진걸 소장이 하는 말이 형님 그런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민심이 허락하겠습니까? 그거 바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대화를 그러면 자진 탈당이 아니고 당에서 제명해야지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진상조사를 하는 선에서 하루 정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전화 연결했을 때는 안진걸 소장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경영 기자가 촉이 매우 좋지 않습니까? 최경영 기자가 최경영 TV에서 또 그 전에 이거 지금 뭐 현행법 위반이고 뭐고 쭉 정리를 제일 먼저 해가 올렸어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자기 방송을 가진 쪽에서 이거 문제다라고 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민심을 먼저 반영해서 일단 얘기를 했고, 그래 방송 중에는 그게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준석도 탈당을 하면 되느냐, 탈당 안 된다,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제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두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다 안 있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국민주권 정부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댓글로 일부는 야, 왜 떠드느냐, 떠들지 마라, 지금 혹시라도 당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나와서 같은 진영끼리 이렇게 비판을 하냐, 이런 의견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관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신용환 교수도 똑같이 저 주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열어봤던 이거는 신용거래라고 바로 알더라고요. 신용거래. 어제 정부에서 뭔가 발표했던 그런 반영됐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으로 봐도 이건 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논평을 했는데, 어쨌든 그 방송이 끝나는 시간이 9시 정도 됐을 겁니다. 9시 10분쯤 끝나니까 바로 탈당이라는 조치가 나와서 탈당에 대해서 이제 속보를 잠깐 했고, 그리고 나서 탈당이 말이 되나, 우리가 이게 그럼 탈당이면 떠나면 이제 각자 알아서 당 하는데 내에서는 진상조사를 못하죠. 탈당했으니까. 못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탈당을 해버리면 이제 법정에 가서 이거 진짜 내 보좌관 휴대폰이었고 그냥 들여다봤다, 이 공방을 하는 순간 이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제명 조치를 바로 내렸다는 것이 이 기성의 방식과 완전 다르게 특정한 사안을 인식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국민주권 정부에서 바뀐 것이다, 이제 하나가 있고, 그리고 김병기 이제 원내대표도 천만다행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지금 제대로 대응 못한다고 비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아침에 그 일이 있자마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미애 육선 의원에게 꼭 좀 부탁합니다, 법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또 의원이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그러면 상황이 발생했다, 어떤 건지 진단을 했다, 진단만 됩니까?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처방? 처방전이 바로 나왔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응급수술까지 싹 다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 정청래 대표 체제에 어떻게 이제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국정 또는 이제 정치를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김 의원님께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그냥 이거는 추미애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임명됐기 때문에 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을 들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저 추정이긴 한데요. 뭐 다들 환영하고 안심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님은 이미 다선 의원으로 경험이 많고 또 법조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개혁 의지도 강한 분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다 이제 그 자양분이 돼서 상당한 균형감을 갖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좀 다들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특히 저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건강한 조직, 민주적인 조직은 잘 대응을 하고 독선적인 조직은 잘못 대응하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당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분명히 비판받을 일이 벌어졌지만 대응을 면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 기능이 살아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건강하다, 면역 체계 기능이 살아있는 건강한 정당이다 하는 것을 도리어 이번 기회에 보여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개혁 의지가 강하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이 부분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계속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얼개를 짜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된다면 이제 되겠지만 뭐 어떤 식으로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과제들 뭐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좀 효능감 있게 우리가 그래도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한 게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법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랑 좀 다릅니다. 모든 법안들이 통과되기 전에 마지막 한번 거쳐가야 되는 곳이고요. 또한 지금 초기 개혁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을 직접 다루는 곳입니다. 당연히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두 가지 거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세운 개혁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 두 번째는 그냥 추진해버리면 안 되겠죠.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끌고 가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험도 있고 노련하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추미애 의원께서 저는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검찰 개혁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은 잘 핸들링을 저항에 그래서 제가 국민과 네.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과 국민의 지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들께서 우리 당원 지지자를 넘어서서 일반 국민 대중까지 다 같이 공감하고 지지를 해줘야 힘이 실리면서 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 다수 대중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게 되면 진행을 못하게 되죠. 자초하기 쉽죠. 도리어 강하게 가면 갈수록 상대를 더 키워주게 돼요. 예. 그때는 기억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대로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 지지도를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같이 챙겨야 되고 이건 단순하게 막 추진력만 했다고 되는 네. 게 아니라 노련함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것이 응급수술을 매우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들이 제대로 딱 붙어서 이 상황을 네네. 정리정돈을 한 거는 정청래 당대표가 병원장이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주임 이제 병원 시술 총책임자가 김병기 원내대표고 시술하러 들어간 집도의가 이제 추미애 의원이 되는 셈인데 야, 이게 민주당 정치가 이제 굉장히 좀 활력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이 중차대한 역사적 시기에 국회의장급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일단 관례로 보면 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뭐냐. 추미애 의원도 이제 자기 대권 주자로 어쨌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지금 출마하려고 채비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광역단체장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도 이번에 당대표 잘하고 지방선거 이기면 대권주자로 올라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은 정치적 중량감이나 지금 현실적 필요성 또 대중의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하는 순간 추미애 장관은 광역단체장으로 나가는 코스는 그냥 프리패스 비슷하게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자기 대권에 굉장히 이제 몸값을 높여서 나갈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정청래 대표가 포용하고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김민석 총리를 시켜서 대권주자 반열에 올리고 정청래 대표도 당대표가 되는 순간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가고 추미애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으로 구원투수 와서 구원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또 대권주자로 올라가고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은 선수가 많아서 예. 보는 국민은 좋은데 당사자들은 훨씬 더 치열하게 경쟁이 되는데도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투입해서 크더라도 부담 가지 말고 오히려 키워주자라는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가는 이 민주당의 이런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 제가 엄청나게 비판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도 하신 거는 참 잘했다. 추장관 잘 투입했다. 엄청 이제 속도감 있게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해지기도 예. 하죠, 당사자들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이 이런 행보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길을 갈 것이냐. 법사위원장 임기가 얼마입니까? 임기 뭐 하기 나름이죠. 보통 네, 1년으로 보통은 이제 1년 정해놓- 정도. 예, 1년으로 이제 하는 걸로. 근데 돼 이제 있죠.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에 예, 예.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내년 선거가 6월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야 예.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민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 있으면 뭐 이런저런 것들은 이제 조율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호사가들이 평론가들이 네. 좀 진도를 너무 많이 예. 내서 미래의 일을 마치 내일 당장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네. 걸러서 판단하면 예. 되는데 이제 이면에는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은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 지금 네네. 추미애 의원 같은 분이 투입되지 않으면 상황 정리를 못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내부에 합의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주춤주춤 했다는 이번에 큰일 날 뻔했는데 예. 아마도 이렇게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 맡김으로써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또 누구냐? 정청래 당대표가 제일 크게 이익을 보죠. 조기 수습을 해냈지 않습니까? 예. 추미애 장관은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고,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병원장으로서 이 상황을 수습을 딱 해서 깨끗하게 환자를 일단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공은 역시 이제 정청래 대표 쪽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예. 참 호흡을 맞춰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화합과 협력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투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진군하는 것, 전진하는 것, 속도를 내는 것에 비해서 좀 못 따라간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겠다. 오히려 때로는 정경 대표가 대통령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싸워버리면 대통령의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또 후방 효과도 있겠다는 자,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가 얻는 후과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을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조금 전에 올라온 뉴스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이 이제 제명이 됐고 앞으로도 의원들 기강을 확실하게 잡을 것이다.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취재 발언도 남겼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기강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잡히는 겁니까? 물론 뭐 기존에도 있던 그 기강 체계가 있겠지만 조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들 조심하자 서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제 만들어 갈 거니까 겪어봐야 할 문제지요. 근데 이제 일단 말씀 주시니 뭐 저는 이제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민주당이 기득권 당이 된 거예요. 기득권 당이 됐고 권력을 잡고 있고 권력에 쉽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일을 쓰는 권한으로 알고 더 겸손하게 삼가하면서 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춘석 의원이 비난받는 것도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AI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걸 주식 매매에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비난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의 기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득권,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면 더 겸손하고 더 삼가하고 더 조심하고 특히 기득권들끼리 서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 연대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국민의힘이 왜 저 모양이 됐느냐 제가 참 많이 고민해 봤는데 제일 큰 이유가 기득권 연대 의식 때문입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 지키겠다고 서로 연대하고 그 연대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능력 있는 후배를 안 받아요. 충성하는 후배만 받지. 이유는 그래 기득권이 지켜지니까. 자꾸 진영 논리에 몰입해버리고 엄한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왜냐하면 기득권 연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우리 민주당이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들을 잘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잘못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서 권력을 대함에 있어서 더 겸손하고 더 삼가하고 늘 조심하고 늘 귀 열고 비판에 더 예민하고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는 진짜 기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청구까지 결과 이끌어낼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요? 예. 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서 역할을 잘 하면서 진행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우리가 책임 정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못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도리어 국민의힘에게 살아날 길을 열어주는 길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어쨌든 1,400만 명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400만 명의 지지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형태든 계속 살아서 숨쉰다는 거거든요. 저기다가 단결할 수 있는 생명력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1,400만 명이 지지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건 우리 민주당이 더 잘해서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은 뭐 이제 법안 통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공언은 했지만 우선순위 이제 정리를 좀 더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더욱 더 이제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을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면 이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도해봐야 한다. 문제는 내란 정당 해산 청구를 국회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제 청구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봐서는 지금은 아닐 것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아마도 이제 김문수 당대표가 되고 나면 엄청나게 첨예하게 갈등할 것인데 어저께 김문수 대표가 했던 이야기 이제 후보죠. 김문수 대표 후보가 했던 이야기 지금 내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판단할 기회는 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김건희 포토라인에 선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의 숨겨진 뜻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파헤쳐 봤고요. 이른 시각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김상욱 의원님
갑자기 왜 얼굴이 뭔가 특검의 조사를 받은 분 마냥 이렇게 너무 아침부터 애써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생글이 김상우 의원이 응원합니다라는 게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다음 주에 또 저희 만나 뵙도록 하고 대표님도 아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보다 우리 앵커님이 아침 방송 일찍 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예.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해 주셔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일찍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남기고 내일 윤석열 영장 재집행 이루어지는지 저희 시간대 한다면 저희가 또 그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가장 깊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안 해도 되나요? 광고해야 되죠. 광고 멘트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원래 외우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외우고 있는 대로 지금 제가 할까요? 저한테 비춰주십시오. 네, 광고를 해주십시오. 풍기인견 친구 세트 지금 잘 나가는데요. 이불하고 패드하고 베개 커버 포함해서 78,900원인데 요즘 스픽스몰 오면 와 이거 지금 쇼핑하는 재미있다라는 분 많은데 실제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첫 번째 가격 비교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할 테니까 한번 주문해서 써보시면 재주문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품질에 대한 자신도 있다는 것인데 요즘 스픽스몰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한우 뭉티기 한우 육회도 하루에 지금 100개 이상씩 나가는데요. 오늘 아침에 사실 저는 먹고 왔고 특이하죠. 너무 맛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우리 그 직원들하고 PD들하고 먹었는데 아주 맛있다라고 해서 주문하신 분들은 계속 재주문하는데 이거를 200g, 200g 두 개 뭉티기 그리고 육회를 200g, 200g 해서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에는 없다. 라고 이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자 명인이 만든 맛고추장 29,900원 그리고 이승희 명인이 만든 29,900원에 이게 지금 된장, 맛된장 요게 5통을 드리는데 택배 포함해서 29,900원입니다. 530g짜리 2통, 300g짜리 3통을 드리는데 택배비 포함해서 29,900원 이거 지금 아예 이런 가격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도 39,900원인데 29,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주문하고 있다. 저 보여주지 말고 지금 우리 앵커님을 보여주셔야 지금 정선자 명인의 나갑니다, 맛고추장이 여기. 29,900원 있는데 우리가 중간 광고 없애고요. 마지막 광고 열심히 하고 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방송을 좀 쉽게 보고 중간 광고 넣으니까 동접도 떨어지고 불편하다는 분이 많아서 방송 끝나고 안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광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